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9th of December, uh, 29th of December 2020, and now is time 7:20. Yesterday I mentioned the the forecasting of stock price of the Hyundai Mobis. The Mobis stock price is quite promising. Because the we have to think first some Hyundai Motor stock price. These days, some couple of years, the stock price of Hyundai Mobis is not that good, but now is Jong-San's area, and he's pretty young compared to the CEO, age, and his perspective is quite good, and but the acquires of Boston Dynamics, you know just maybe, I don't know, 1 month ago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 his some direction toward some future is quite good. That's why maybe from now on Hyundai stock price is quite okay, and the big benefit for that is the Hyundai Mobis stock price and Globis stock price. That's why maybe some maybe the investor quite consider some purchasing some uh, stocks of Mobis is quite okay, but that's Lincoln's opinion. You have to research more. 예. 자, 어제 우리 모비스 제가 주가 예측 지금 1탄, 2탄하고 한 탄 정도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굉장히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저녁에 션하고 그 90일 프로젝트 좀 몇 개 재미있게 찍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그 카페 라드, 말씀드렸죠, 일반 음식점이라 거기서는 뭐 샌드위치 이런 거랑 같이 주문하면 조금 자리에 앉아서 드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자체들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거기 아무래도 20대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샌드위치라든지 샐러드라든지 그런 걸 같이 시켜 먹는 거에 가격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매출이 한 30%에서 40% 줄은 게 아니고 60%에서 70% 줄어서 30% 40% 선이 된다고 하니까, 좀 하여튼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 정부에서 꼭 요거를 신경을 써서 백신과 치료제 최대한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좀 네이버 주식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 주식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주식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이런 거. 일단 네이버가 주식이 최근 예를 들면 10년치를 놓고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조정받는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은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횡보가 좀 더 길어지다가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바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의견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조금 횡보하다가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또 횡보하기도 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2021년 초가 되면 조금씩 상승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냥 계속 횡보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하나 근본적인 걸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그 창업주가 이해진이고 아직도 이제 의사결정에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실 그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카톡이 다 어떤 시장을 거의 더미네이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성공을 하고 동남아에서도 일부 성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쓰는 인구는 카톡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라인이. 근데 이제 사실은 앞으로는 글로벌화가 경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가 과연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약간 스캡티컬하긴 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가질 수는 있을까. 근데 이제 물론 통합되지만 또 각 권역별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또 아시아 시장만의 특화된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네이버가 나중에 M&A를 해가면서 유럽이나 이런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넘어선다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상상하기는 어렵고, 지금 유럽 시장 같은, 유럽에서는 또 그런 시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유럽에 있는 또 회사들을 M&A를 해서, 실제 유럽에 있는 회사를 M&A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그쪽에 유럽 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예단하긴 되게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기적인 전망까지는 꽤 낙관적이고 밝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그거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 잘하면 이제 몇 년 중기 투자까지는 네이버를 거의 어느 정도 비율로는 당연히 가져갈 것 같은데, 장기적인 거는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문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 됐거나 지금 IT 중에 대장주는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비중을 어느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막 네이버나 카카오에 몰빵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좀 된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나 카카오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는 담아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링컨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제 이제 션하고 이제 그 비디오 클립을 찍으면서 표현 that's it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that's it 이랬을 때, 예를 들면 그 주식 투자하는데 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쭉 설명을 하니까, 그거네요. 바로 주식 투자할 때는 본인만의 주식 철학을 세워야 되는 거네. That's it! 그럴 때 그 표현을 쓴다 하면서 그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네이버가 코스피에 안 올라 있고 코스닥의 대장주로 있을 때, 정말로 오래 전이죠. 오래 전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몇십억을 주식 투자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투자의 원칙 세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량주에만 투자한다. 두 번째는 롱텀. 그때도 제가 워런 버핏 책을 많이 읽었을 때였었기 때문에, 워런 버핏처럼 가시 투자, 장기 투자한다. 세 번째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 근데 제가
결국은 뭐 재미를 많이 보다가 나중에는 큰 재미를 못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투자 철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1번하고 2번은 제대로 지켰거든요. 1번은 물론 코스피 우량주를 중심으로 했지만 코스닥에서도 철저하게 우량주면서 앞으로 내재 가치가 좋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증권사 직원들도 놀랄 정도였을까. 와, 이게 포트폴리오 담은 거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여윳돈 갖고 한다는 거에서 좀 미스가 났었던 게, 제가 돈이 좀 많이 벌리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뭐 이렇게 대출을 좀 받아서도 더 투자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해갖고 또 더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수익이 계속 나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은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금하고는 다르잖아요. 떨어질 때는 또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떨어지잖아요. 이제 대세 하락장에서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그 떨어질 때 뭐 이자도 계속 내야 되니까 자금 압박도 받고, 주식 담보로 해서 빌린 거 어느 정도 주식이 떨어지면 저절로 판매를 해버리잖아요. 주식 어떤 이제 실패 본 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정말 미래 가치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고 샀으면 50%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 빌려서 사면 본인은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싶은데 깜짝 안 할 수가 없죠. 이자 갚아야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식 담보로 해서 한 건 저절로 그냥 반대 매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투자 철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세 가지 투자 철학을 지켰다면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이번에 수집 프로젝트가 잘 돼서 조금 현금 흐름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아마 주식 투자를 많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요즘 존 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병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뭐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부동산 쪽 위주로 아직은 담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도 사실 충분한 수익은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트폴리오상 이제 부동산에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도 조금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위주다 보니까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좀 익숙치는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예를 들면 뭐 손해가 많이 나면서도 바로 팔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리 매매도 됩니다만, 아파트는 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땅으로나 뭐 지금은 땅으로 솔직히 많이 갖고 있는데, 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지, 막 내가 시세보다 뭐 엄청나게 싸게 내놓을 수는 사실 또 없는 일이고, 뭐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수는 있지만 항상 임자가 있어야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거 하고, 어쨌든 여러분은 제발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은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반드시 잡으시고 그걸 반드시 지키시도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고객 맞춤 전략과 글로벌 공략을 통해 2021년에도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which is growing more than double every year, 2배 이상 성장하죠.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 나옵니다. is, 그 다음에 이 형식이죠. preparing, 이게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is preparing 뭐냐 하면 for another leap in 2021 through customized strategies.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된 스트래테지를 통해서 2021년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which is growing more than double every year is preparing for another leap in 2021 through customized strategies. 네이버 주가 예측을 하면서 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뭘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 이게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주가는 현재 캐시카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 얼마나 그 프로핏을 낼 건가를 선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주가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올 하반기 사명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changed its name from Naver Business Platform to Naver Cloud Platform in the second half of 2000. 그죠? 다시 한번 Naver Cloud changed its name from Naver Business Platform to Naver Cloud Platform in the second half of 2000. 이게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네이버 비즈니스, 그러니까 네이버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주다가 이제 앞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초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크게 회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IBM이 죽을 뻔하다가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코끼리를 다시 춤추게 한다 그 책을 썼던 저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다시 이제 IBM을 살려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달리라는 인도계 미국인이죠. CEO가 다시 이제 살려냈잖아요. 근데 이제 나달리가 살려냈을 때 나달리도 예를 들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코어 비즈니스를 뭐로 정의할 거냐, 디파인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갑으로 몇십 년 동안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인 IT에선 제일 큰 회사로 군림을 하다가 어떤 스티브 잡스가 이끈 스마트폰 혁명에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으로 등록하고 매출, 순이익 다 1위로 등급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서 예전에 IBM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당해서 거꾸로 지듯이 거의 이 회사의 IBM은 그때 존립 위기까지 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존립 위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제퍼다이스 굉장한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익은 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원래 빌 게이츠랑 같이 했던 발 킬먼가요? 하여튼 CEO가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도 인수했다가 완전 엄청 손해 보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나달리 CEO가 와서 생각했던 게 과연 우리의 코어 비즈니스를 뭐로 잡을까 건가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인데 얘기했듯이 발 킬머는 휴대폰 사업 하드웨어 쪽을 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회사의 DNA는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로 가려고 해도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엄청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의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아마존이 간발의 차이로 세계 1위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클라우드 쪽으로 전향을 해서 순조롭게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갖고 지금은 약간의 차이지만 아마존이 1위하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가 세계 3위인가 하고 있는데 1위부터 3위까지 거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이익이나 매출 면에서도 세계 탑5 안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마이크로소프트 경우에 볼 때도 코어 비즈니스를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건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이버가 어찌됐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변경했다는 게 코어 비즈니스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는 네이버 주식이 괜찮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넘어 클라우드 강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근데 그러니까 선언이다 그러면 it is a declaration이죠. That in the future 미래 선언인데 뭐냐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will be become a cloud powerhouse 클라우드의 파워하우스가 되겠다는 거죠. Beyond the business platform 아마 근데 요걸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케이스 스타디도 아마 당연히 네이버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참조를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it is a declaration that
in the future, Naver Cloud Platform will become a cloud powerhouse beyond the business platform. 그러니까 네이버나 지금 카카오에 우리나라에 똑똑한 인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연구와 그런 걸 회사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약간 스캡틱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인재가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뛰어난 인재들하고 경쟁할 때 경쟁력이 과연 또 컴페타티브니스가 어떻게 될 건가? 물론 머리적으로는 떨어지진 않지만 글로벌 언어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션하고 저 윌 우리 셋이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들하고 경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주식 전망과 영어를 같이 컴바인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링컨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좀 이따 한 편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